네, 이번 시간은 이제 리스크 어벌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사실 이제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있는 어떤 페이오프 앞에 섰었을 때 어떠한 그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어떠한 정도로서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에로프렛 리스크 어벌전 매저를 통해서 저희가 각각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 정도를 상대적인 어떤 그 부의 수준을 감안하여서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절대적인 그 수준에 따라서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각각의 다른 측도,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리스크 어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이제 어떠한 식의 어떤 선택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기준점, 말하자면 투자를 할지 말지 인디퍼런트한 무차별한 상태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컴펜세이션이 있어야 하는지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의 개념, 그리고 이제 서턴티 이퀴벌런트의 개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설턴티 이퀴벌런트와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이제 남아있는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옵티마이즈 할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리스크 어벌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쯤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이제 저희가 리스크 프리미엄, 그다음 서테티 이퀴벌런트 이런 개념들을 다 배웠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절대 위험 회피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 리스크에 대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해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확실성 등가와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관계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W0라고 하는 녀석의 현재 수준의 부라고 한 녀석이 만약에 X만큼의 어떤 그 변화 속에 말하자면 리스크가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효용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현재의 효용 수준, 현재의 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낮은 레벨에서 아마 그 효용의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좌우우변에 대해서 저희가 그 테일러 시리즈를 한번 적용해서 일종의 어프록시메이션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여기서 보고 있는 x 값이나 파이 값이나 이제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w로부터 이제 w0에서 w로 가는 과정을 이제 추적할 때 일종의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 갖고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갖다 비교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좌변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한번 풀어보면은 w0 플러스 x에 대한 유틸리티거든요. 그러면 w0는 결국 uw0라고 한 건 저희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만큼의 이제 저희 변화가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x의 u 프라임이 이제 붙고요. 그 다음에 2분의 x 제곱에 u 더블 프라임이 붙는 형태로 아마 어프록시메이션이 될 거고, 3차 항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없다라고 보고 무시를 할게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식을 정리를 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좌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expectation of x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혹은 expectation of x라고 하는 것이 손실이나 이익에 대해서 말하자면 좀 대칭적인 어떤 그 분포를 갖고 있어서 그 기대값을 제로로 놓을 수 있다고 할 적에 expectation of x는 사라질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u의 w0 플러스 2분의 variance x의 u 스퀘어 u 더블 프라임이 있는 그런 형태가 좌변이 최종 정리된 형태가 될 거예요. 아울러 이제 우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 W0에서 파이만큼 이제 금액이 빠졌을 적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일종의 유틸리티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U의 W0라는 기본적으로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의 파이에 U 프라임이 있는 것만큼 사실 이제 좀 가격 일종의 이제 그 어프록시메이션 텀이 이제 하나 더 붙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2차항 이상의 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좀 뭉뚱그려서 뭐 5의 파이 스퀘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했다고 쳐요. 그럼 이제 결국은 좌우변에 대해서 각각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다 취한 거고, 그 어프록시메이션 한 그 값들도 결국은 이제 비슷한 레벨로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이 값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좌변, 우변 각각에 대해서 계산하는 등식을 일단은 등호로 가운데 두고 이렇게 열거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이 될 겁니다. 얼핏 눈에 띄는 게 이제 좌우 우변에 각각 u의 w0라는 것이 보이니 일단 저거는 먼저 없애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이에 대해서 한번 이 식을 다시 정리해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 u 더블 프라임 오버 u 프라임 그리고 2분의 베리언스 x가 딱 튀어나와요. 결국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그 절대 위험 회피가 절대 위험 회피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결국 발견되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 있을 때는 결국 절대 위험 회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통해서 사실은 좀 정해지는 거란 걸 알 수가 있고, 리스크 프리미엄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저 절대 위험 회피 값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그 X라고 하는 랜덤 페이오프가 말하자면 그 큰 베리언스를 가질수록 리스크 프리미엄 값 자체가 크게 형성이 될 것이다. 즉, 통계적인 그 증권 투자 시의 통계적 기대값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이 자산을 취득할 수 있을 때만이 그 자산을 투자하려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을 것이다.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회피도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저희가 다른 한편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리스크 어버전과 자산의 가격이 결국 이제 결정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고, 이런 과정 중에 이제 결국 확실성 등가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개입되게 되는 것이겠죠. 효용함수의 필요 조건 세 가지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결국 유틸리티 펑션의 1차도 함수 값이 플러스가 나야 된다. 즉, 다다익선이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더블 프라임 2차도 함수의 값 자체는 이제 네거티브가 되면서 효용함수의 모양 자체가 오목함수 돼야 된다. 즉, 일종의 한계 효용이 점차 체감하는 형태로 구성되는 어떤 함수를 효용함수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한 거는 decreasing ARA. 결국은 그 absolute risk aversion, 결국 절대 위험 회피 값 자체가 감소하는 어떤 그러한 효용 함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에로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decreasing ARA, 따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따라라고 하는 거를 충족하는 어떠한 가상의 효용 함수를 이제 저희가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럼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박스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기울기도 가파르고 공률이 좀 높은 그런 형태를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효용의 진폭 자체가 결과론적으로는 좀 더 변화해가는 모습이 보여질 텐데, 똑같은 가로축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똑같은 소비의 증가에 대해서 그 상승하는 효용의 진폭 자체도 달라지게 되겠지만은, 이 다른 상태로 이제 생각해 본다고 하게 되면 똑같은 어떤 부의 증감에 대해서 체감하게 되는 어떤 효용의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부의 절대 수준이 낮을 때보다는 부의 절대 수준이 높을 때에 말하자면 그 효용의 진동이 좀 적다고 하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어떤 내용은 뭐냐 그러면, 1억 가진 사람이 100만 원짜리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짜리 갬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100억 정도 자산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짜리 갬블에 대해 바라보는 어떤 개념, 혹은 뭐 1조 이상 초거대의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어떠한 효용 함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 absolute risk aversion이 decreasing 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이 absolute risk aversion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값 자체가 결국은 만족이 되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공률이 줄어드는, 이 휘어지는 정도가 좀 더 이렇게 말하자면은 처음에 조금 세게 휘다가 나중에 좀 더 평평하게 완만하게 꺾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커브가 있었을 적에 이제 일종의 이
decreasing ARA를 충족하는 효용함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로가 1971년도에 리스크 어버전에 대한 어떤 측도로서 ARA, 그 다음에 RRA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효용함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요러요러한 필요 조건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논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논의의 뎁스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개념이 상대 위험 회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위험 회피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그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그 값 자체가 일종의 그 의존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에서 보다시피, 갬블에 들어오는 사람의 그 사후적인 부를 W라고 하고, 들어오기 전에 이제 초기 조건을 W0만큼의 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 적에, 갬블의 어떤 그 금액이 만약에 X라고 하는 식의 어떤 확률 변수로 제시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초기의 부 수준인 W0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사실 그 영향을 좀 받게 되는 일종의 의존성이 있는 변수에 대한 분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W와 W0가 서로 독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의 성과하고 그 다음에 초기의 부가 독립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W1, 즉 투자 후의 부 수준은 W0 초기의 부 수준 곱하기 1 플러스 X, 즉 이러한 어떤 그 투자 수익률의 개념을 통해서 W0에서 W1으로 가는 어떤 과정을 디파인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어떤 개념이 상대 위험 회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의 뭐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1 플러스 X라고 하는 값 자체가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갬블의 경우에 전액 손실이 월스트라고 보면 아마 저런 식으로 그 정의를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리스크 프리미엄 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할 적에, 리스크 프리미엄도 이제 만약에 X라고 하는 텀과 맞물려서 온다고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정의가 될 것입니다. expectation of W0의 1 플러스 X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할 적에, 실제 이제 이러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그 부의 수준, 결국은 이제 W0에서 1-파이만큼의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 결국은 그만큼 존재하여서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산이 되었을 때 결국 이제 투자자가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하에서 이제 이 식이 이제 전개가 돼 나가는 것이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풀어본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은 좌우변 역시 테일러 익스펙테이션과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틸리티 제로의 1 플러스 X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투자 후의 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기대의 효용과 그거에 대한 테일러 전개를 보면 U의 W0의 플러스의 2의 더블 프라임의 베리언스 X의 W0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 우변에 대한 것은 다시 정의를 해보면 W0의 1-파이를 곱한 이 값에 대한 utility 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제 상대로 좀 용이하게 그 값이 테일러 익스펙테이션을 통해서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그 리스크 프리미엄 파이가 얼마만큼이냐라고 하게 된다면 2분의 베리언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W0의 U 더블 프라임 오버 U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과정과 같이 이제 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상대 위험 회피라고 하는 어떤 결론으로 도착을 하게 되죠. 이 또한 이제 결국 에로가 찾아낸 어떤 그 리스크 어버전의 측도를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절대 위험 회피 때에 봤었던 어떤 그 금액 베팅하고는 좀 다르게 결국 이제 부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고 들어오게 되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매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컨스탄트 RRA, 결국 이제 그 컨스탄트하게 상대 위험 회피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그 효용 함수가 디파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즉 그 절대 위험 회피 수준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효용의 어떤 속성, 효용 함수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부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이제 부의 수준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정하게 결국은 그 상대 위험 회피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형태의 효용 함수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CRRA라고 놓고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그 에로가 이야기하는 효용 함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함수로서 특히 이제 상대 위험 그 회피 수준, RRA 수준이 항상 유지가 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를 정의해 놓고 그러한 상황 위에서 저희가 이런저러한 논의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러한 예가 지금 이제 그 살펴봤었던 파워 유틸리티 펑션 앞서서 이제 요 폼의 형태를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제 살펴보셨는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그 CRRA 효용 함수를 저희가 몇 효용 함수라 그럽니다. 파워 유틸리티 펑션이라 그러고 이 결국 에타의 값이 어떻게 되냐 따라 가지고서 이게 좀 변해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에타의 값이 이제 제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제 1차 함수처럼 저렇게 이제 쭉 직선이 나오다가 에타의 값 자체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 이게 좀 약간 눌리면서 이제 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러한 형태의 효용함수가 재밌는 것은 아까 이제 데리베이션을 할 때에 렐러티브 리스크 어버전이 결국 에타로 이제 픽스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절대 위험 회피 자체도 사실 재미있죠. 이게 결국은 에타 오버 W로 나오게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절대 위험 회피 자체는 W 값이 커짐에 따라서 디크리징 하게 된 형태를 보여줄 거고 상대 위험 회피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동등하게 일정한 값을 유지해 주게 되는 어떤 그러한 녀석을 이제 저희가 파워 유틸리티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RRA라고 하는 속성과 그 디크리징 ARA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 저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의 감수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사실은 파라메타인 에타만 조정해서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유용한 그런 그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위험 회피도로 설정되어 있는 이제 에타 값 자체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굉장히 큰 어떤 그 컴펜세이션이 있을 정도의 투자 기회가 와야지만이 효용의 변화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회피도가 조금 낮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제 말하자면은 소비가 변동할 수 있도록 웰스가 움직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효용이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이제 초기에 고안된 하나의 효용함수 형태가 되겠고, 이러한 것을 저희가 이제 보통은 등탄력 효용함수, isoelastic function of utility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부의 수준에 대해서 이제 항상 좀 위험 태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그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시기 앞서 이제 잠깐 지나갔었는데요. 요 시기 있었죠. 결국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 대비 이제 렐러티브 리스크 어벌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결국은 2분의 베리언스 X에 에타를 곱한 것으로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또 계산되게 되는 그러한 속성도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 파워 유틸리티 펑션입니다. 학부 수준의 논의들에서는 사실 이제 좀 만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좀 더 파이낸스에서 조금 더 뎁스 있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파워 유틸리티 펑션을 사람이 갖는다라고 가정하고 여타의 어떤 모델들이 전개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요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남아있는 주제로서 위험 자산의 수요에 대한 개념을 좀 공부를 해볼게요. 기본적인 셋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미국 국고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런 것을 갖다가 리스크 프리 레이스를 주는 무위험 자산이다라고 하여서 하나를 놓고 N개 위험 자산이 존재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무위험 자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RF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I번째 위험 자산 수익률을 저희가 RAI라고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I번째 위험 자산에 할당하는 투자금을 SS allocation 했다는 정도의 의미로 A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A의 I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T0 시점에서의 그 초기 시점의 부는 W0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실제 그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저희가 뽑아내려고 하면 전체 부에서 위험 자산에 대해 투하되어 있는 투자금인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의 a의 i라고 하는 금액을 결국은 전체 부에서 뽑아낸 것만큼 무위험 자산의 투자에 활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피리어드의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아마 그때의 부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T는 1 시점에서의 부인 W1이라고 하는 거는 무위험 자산에 대해 투자되어 있는 W0 마이너스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의 A의 i라고 하는 녀석을 저희가 하나의 그 무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이라고 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 플러스 RF만큼의 어떤 부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각각의 자산별 수익률과 각각의 자산별 투자 금액을 다 이제 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이 이제 두 번째 텀으로서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 ai 곱하기 1에 플러스 1 플러스 ri가 곱해져 있는 저런 텀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어레인지 해보게 되면 W0에 1 플러스 RF 한 것만큼 사실은 부의 수준이 늘어나는 거고요. 나머지가 결국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 수익률이 결정이 될 텐데 이 식을 정리한 과정에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만 RI-RF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은 일종의 그 수익률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게 되죠. 소위 말하는 excess return, 초과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산마다 존재하게 되는 각각의 자산별 수익률을 무위험 수익률을 차감하고 그 무위험 수익률 이상으로 수익률을 달성해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excess return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줄에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그 자산의 어떠한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변해간다고 할 적에는 W0, 즉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리스크 프리 레인만큼 한 피리어드 지나가는 동안 일단 증가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에다가 위험 자산이 결국은 리스크 프리 레이트 대비 얼마나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지의 그 정도를 다 자산별 모든 자산별로 다 서메이션해서 합쳐준다고 한다면 이 포트폴리오의 부의 수준이 얼마만큼 변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실제 이제 저희가 이건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AI라고 하는 것이 결국 N개의 선택지가 있단 말이죠. N개의 위험 자산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분을 하겠다, 미분을 해서 찾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마지막 줄에 있는 식처럼 AI라고 하는 것, 즉 자산 배분을 그 N개의 자산에 대해서 자산 배분인 AI를 갖다가 바꿔가면서 유틸리티, 즉 W1이 맥시마이즈 되도록 하게 하는 어떤 유틸리티를 찾아간다고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에는 결국은 최적의 자산 배분을 아마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줄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아주 좀 그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좀 쉬운 케이스를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위험 자산이 하나만 있다고 쳐요. n은 1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식에 대한 최적화를 저희가 돌려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라운드 2의 유틸리티, expectation utility, 그 다음에 over round A1. 즉 결국은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자산 배분 A1을 어떻게 움직여서 요 값이 제로가 될 수 있는 녀석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first order condition이잖아요. 그래서 최적화 개념에서 이제 expectation U 프라임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었던 그 아까 앞서 구했었던 식이었죠. 결국 이제 1 플러스 R의 F에 W0 곱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산 배분을 A1에 대해서 했을 거니까요. A1에 R1-RF 한 것만큼 그거를 갖다가 다시 R1-RF 곱한 거가 제로가 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러한 first condition을 충족하도록 저희가 말하자면 이제 값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 오더 컨디션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게 되면 세컨 오더 컨디션은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것과 같이 아마 저렇게 존재가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지금 그 효용함수의 경우에는 2차 도함수 부호가 음의 값이죠. 음의 값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일 거고, 결국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개념은 세컨 오더 컨디션이 제로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그 효용함, 그 자산 배분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가려고 하게 된다면 A1은 제로가 돼야 되는 그런 결론으로 흘러가 버리게 될 거고요. 그럼 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first order 컨디션과 second order 컨디션의 부호를 따져보게 되면 first order 컨디션은 양의 값, second order 컨디션의 부호는 이제 음의 값, 저런 식으로 이제 튀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개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위험을 테이크하는 어떤 위험 자산이라면 당연히 리스크 프리 레이트보다는 R1이 크게 설정이 될 거기 때문에 R1은 RF보다 무조건 크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이 무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이 없는 투자자는 그 자체로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의 해로서 A1은 제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성립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그 최적화 과정에서 n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최적화를 가정하고 first order condition, second order condition을 뽑았는데 만약에 나는 세상 너무 무섭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서 하나도 배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first order condition과 second order condition의 부호를 먼저 뽑아보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딱 보게 되면 저희가 결국은 그 효용함수의 부호만큼은 저희가 알고 있고 R1이 RF보다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first order condition과 second order condition의 부호 정도는 저희가 이미 알 수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자산 배분이 없는 투자, 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이 없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하자면 first order condition을 제로로 맞춰주는 어떤 그러한 솔루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위험 자산이 있다가 단 한 개라도 위험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포트폴리오 안에는 하나라도 리스크 테이킹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익스포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에로가 결국은 리스크 에셋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는 만약에 위험 자산이 하나 있고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는 그런 선택자 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효용함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디크리징 ARA를 가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A1의 비중, 결국은 그 부의 수준, 초기 부의 수준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그 배분율인 라운드 A1 over 라운드 W0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부호 자체는 파지티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한편 이 absolute risk aversio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편미분 값이, 부에 대한 편미분 값이 파지티브한 상태일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에 대한 어떤 편미분 값이 음의 값이 성립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그 absolute risk aversion에 대한 웰스에 대한 부에 대한 편미분 값이 제로일 때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에 대한 편미분 값도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에로가 뽑아놨는데요. 이걸 이제 좀 말로써 이제 표시를 한다고 하게 되면 효용함수가 다라인 경우, 말하자면 decreasing ARA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만약에 절대 위험 회피 값 자체가 감소해가는 어떤 그러한 녀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투자 가능한 부의 수준이 W0가 된다면 그 W0 수준이 크면 클수록 그 투자의 수요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더 커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또 부가 증가할수록 결국은 그 절대 위험 회피가 증가하는 만약에 효용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부의 증가가 말하자면 부자일수록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은 효용함수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세 번째 조건으로서 디크리징 ARA가
적혀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에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 자산이 하나 있었을 때에 절대 위험 회피가 디크리징 하는 상황을 이제 가정한다고 할 적에 그때의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에 대한 그 편미분 값을 바탕으로 결국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초기 부의 수준에 따라서 점차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결과로서 이제 에로가 일종의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를 저희들한테 이제 던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렐러티브 리스크 어버전과 관련해서는 렐러티브 리스크 어버전을 이제 부에 대한 편미분을 취한다고 했었을 때에 그때의 어떤 편미분 값이 플러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위험 자산의 수요에 대한 어떤 부의 탄력성 에타가 결국 1보다 작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로 이제 그 렐러티브 리스크 어버전의 편미분 값이 부에 대한 편미분 값이 음일 때는 에타가 1보다 크다. 그리고 이제 이 편미분 값이 제로일 때는 에타가 1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결국 해석을 다시 해본다고 하게 되면 상대 위험 회피 값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변해갈 적에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의 수준이 커질수록 그리고 이제 상대 위험 회피가 증가하게 될수록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용은 감소할 것이고 부가 감소할수록 상대 위험 회피가 감소하고 그런 경우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용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결국은 그 에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컨스탄트 리스크, 렐러티브 리스크 어버전에 대해서 이제 가정하고 가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랬었는데요. 결국 이제 부의 수준과 무관하게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어떤 그런 이카노미를 가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CRRA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상대 위험 회피값 자체는 계속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게 즉 라운드 RRA 오버 라운드 W 즉 부에 대한 그 상대 위험 회피에 대한 편비분 값이 이제 제로가 되게 에타가 1이 되게 이제 세팅해 놓고서는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논의를 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에로의 정리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인사이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 내용이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의 속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직관적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에로의 1971년도 논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그 부의 수준에 따라서 결국 이제 리스크에 대한 감수성이 변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앞서 살펴본 여러 그 데리베이션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리저리 이제 끼워 맞춰보는 과정 중에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를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도를 통해 가지고서 캡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에로의 어떤 수식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리스크 프리 에셋을 하나를 두고 그다음에 리스키 에셋이 하나 있다고 할 때 논의의 이제 그 전개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리스크 에셋 하나만 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에 최적화 어떻게 될 것이냐. 확실한 거는 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분명히 말하자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적 솔루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first order condition의 부호가 포지티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 값이 제로가 아니라는 걸 통해서 first order condition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부호가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부의 수준이 커짐에 따라서 결국 익스포저를 더 크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 정도에 대한 그런 이제 인사이트도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다이내믹스를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결국 그 부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서 결국 이제 렐러티브 리스크 어버전에 대해서 앱솔루트 리스크 어버전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수를 놓고서 결국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최고의 어떤 그 경우가 되게 그 최적의 어떤 솔루션을 갖춰 주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에로가 이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소 조금 슬라이드 자체는 많지가 않았는데 이건 이제 조금 제가 볼 때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은 좀 시간을 두고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약간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끼워 맞춰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은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뭐가 캐치가 되지는 않고 이것이 약간은 숙성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잠깐 쉬고 그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